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여러분이 림프 부종 또는 림프 마사지 또는 임파선 이런 단어들을요, 사실은 암을 진단받고서야 아마 들었던 단어들일 거예요. 암을 진단받고 봤더니 나의 림프는 몇 개가 전이가 됐다, 임파선이 어떻다, 림프 부종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도대체 림프가 뭔지, 림프관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우리 순환 프로젝트, 첫 번째 혈액순환 프로젝트 이야기했고, 두 번째 오늘 림프순환 프로젝트 관련해서 림프순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 림프가 도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이야기 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림프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림프관이라는 거는 물이 흐르는 관이라는 거죠. 혈관이라는 거는 혈액이 흐르는 관이고요. 그럼 우리 몸에서 혈액도 한 5에서 7리터가 우리 혈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물이 흐르는 관이 있다. 그게 림프관이다입니다. 그런데 이 림프관을 통해서 흐르는 물의 양도요, 여러분 70kg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리터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 4리터 정도 되는 양이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림프관도 혈관과 마찬가지로 혈관이 주행하는 곳 어디에나 다 비슷하게 주행하면서 우리 온몸에 정말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림프 관련해서 수술하고 나서 림프 부종 온다, 림프 부종 안 오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림프 순환 제대로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림프를 흐르는 물의 성분 때문이에요. 자, 림프는 혈액이 아니라 다른 물이 흐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물의 성분은 대부분은 물이죠. 그런데 이 물 안에 어떤 물이 들어있냐면, 세포가 대사하고 난 노폐물들, 그 다음에 세포가 나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한 단백질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지방들,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세포가 문제가 돼서 세포가 파괴되거나 조직이 손상됐을 때도요, 그 조직 잔여물, 그것도 치워야 되는 물질들일 거 아니에요. 그 물질들도 이 림프관을 통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림프액의 조성 자체가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면역세포 있고 노폐물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순환이 원활치 않고 만약에 어느 부위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분들 자체는 당연히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분들이 있으면 림프 부종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림프 부종은 팔만 또는 다리만 어딘가가 그냥 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염증이 같이 와요. 그래서 열감도 나고 부어오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액체의 성분 자체가 염증을 잘 일으키는 성분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혈관도 염증이 나면 그것을 통해서 암세포들이 이동하기 쉽다라고 그랬잖아요. 림프관 마찬가지예요. 림프관은 어떻게 보면요, 혈관보다 더 약한 관이거든요. 자, 림프관 자체가 원래 혈관보다 더 성긴 그런 관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원래도 암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염증이 나면 훨씬 더 쉽게 암세포들이 자기 문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림프, 이 액이 멈춰있지 않고 제대로 잘 흘러가서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크게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림프 순환 마사지 제가 이전에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다 따라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이것만이라도 하면 도움돼야 하는 거 이제 3가지 말씀드릴 건데, 2가지는 림프 순환 마사지 관련된 거 2군데의 부위 말씀드릴 거고, 3번째 1가지는 여러분들이 림프 부종, 림프가 그래도 순환하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의 팁,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림프 순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부위 2부위가 있거든요. 한 부위가 어디냐면 여기 쇄골입니다. 근데 양쪽에 쇄골, 이 뼈 있는 곳, 이곳인데, 이 양쪽 중에서도 어디가 정말 중요하냐면 이 왼쪽 쇄골이에요. 자, 이곳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떠서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만져보시면은 여기 빗장뼈랑 이 근육 사이에 오목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기 만져보세요. 오목 들어간 데. 자, 이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요, 우리 몸을 흐르는 림프액 80%의 액체가 다 이곳,
자, 쇄골에 있는 왼쪽 쇄골에 있는 이곳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정맥으로 다 들어가요. 이곳이 마치 집합관이에요. 최고로 큰 림프 집합관이 바로 이 왼쪽 쇄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임파선도 많고 이곳이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여러분들이 살살살살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림프 마사지거든요. 아침에 눈 떠서, 그 다음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 다음에 중간중간 앉아서도 언제든지 해주실 수 있는 게 이 왼쪽의 쇄골 마사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림프 마사지는, 자, 마사지란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시원하게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거든요. 자, 림프관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오히려 막혀요, 여러분. 누르는 마사지가 아니라, 자, 피부가 밀리는 느낌으로 돌돌돌돌 말아주면서 여기를 풀어주는 마사지예요. 림프 마사지는. 그래서 여기 쇄골, 여기 온폭 들어간데 이것을 동그랗게 이렇게 피부가 밀릴 정도의 압력이에요. 눌러주는 게 아니라 피부가 밀려나는 압력으로 돌돌돌돌 여기를 마사지 해준다. 자, 이쪽에 있는 쇄골 정맥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으로 잘 들어가라, 잘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누워서 10번 이상 계속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 한 다음에 어디 하면 되겠어요? 자, 왼쪽 쇄골은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누워서든 앉아서든 해주시면 되고, 자, 오른쪽 쇄골 온폭 들어간 데는 왼쪽 손으로 해주시면 되죠. 자, 오른쪽 쇄골은 나머지 20% 정도의 림프액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오목 들어간 데를 돌돌돌돌 말아주면서 마사지 풀어주는 게 바로 림프 마사지예요. 우리 림프액의 가장 중요한 집합관, 자, 림프관이 결국 목적지가 이 두 개의 혈관이기 때문에 이곳만 풀어줘도 뒤에 이렇게 막혀서 잘 못 들어오던 게 술술술술 들어가겠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왼쪽 이 쇄골 마사지를 하면요, 여기랑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은 곳이 어디냐면 이 왼쪽 목, 오른쪽 목이에요. 왜냐면 이 왼쪽 목에 여기 이렇게 제가 고개 살짝 돌려서 귀 살짝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이 귀 뒤에서부터 여러분 요 쇄골에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있는 그 근육이 있거든요. 여기 주변으로도 임파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쇄골을 풀어준 다음에는 이 가장 중요한 데를 풀어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귀 뒤부터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임파선들을 정말 잘 들어가라 하면서 살살살살 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데, 자, 제가 눌러주는 게 아니라 돌돌돌돌 말아주면서 피부를 밀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아래로 가라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거 한 3번 정도 같은 자리 하고 아래로 조금 움직여서 이 쇄골까지 이렇게 밀어주면 왼쪽 목에 있는 이 두경부에서 오는 가장 중요한 이 임파선들을 다 풀어주고 여기 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 하는 김에 누워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여기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한 림프관이 들어가는 최고의 우리 몸의 집합관이 이 양쪽 쇄골이다. 이곳을 누워서 마사지 해준다. 자, 이곳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마사지 부위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임파선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 어디냐면요, 바로 서해부예요. 서해부. 자, 서해부는 어딜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래 속옷 하의, 자, 팬티 라인 있죠? 엉덩이 빼고 난 나머지 팬티 라인들을 서해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라인에 임파선들이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아침에 눈 떠서랑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그냥 누운 상태에서 그곳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풀어줄 때 제가 여기 목 임파선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해요. 눌러주는 게 아니라, 자, 피부가 밀릴 정도로 동그랗게 말아주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임파선들을. 근데 이때는 풀어줄 때요, 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임파선은 집합관이 어디로 흐른다고요? 자, 이 왼쪽 쇄골. 여기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임파선들도 결국 올라와가지고 결국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파선 서해부를 풀어줄 때도 돌돌돌돌 말아주면서 배꼽 쪽으로 올려주시면 좋아요. 서해부는 양손으로 하면 딱 좋잖아요. 그래서 양손으로 같은 부위를 한 3번 정도 돌돌돌돌 말아주는데 마지막엔 위로 살짝 올려주는 거죠. 배꼽 쪽으로. 자, 그렇게 해서 배꼽 주위까지 싹 올려주면은,
정말 완벽하게 서해부 임파선 마사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뭉쳐 있었던 거, 워낙 또 우리가 이제 속옷 때문에도 이렇게 막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침에 눈 떠서랑 주무시기 전에 풀어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럼 나 얼마 동안 하면 좋아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적어도 한 5분 정도. 근데 횟수로 여러분들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번 이상, 모든 부위를 10번 이상 같은 부위를 풀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한 5분 정도밖에 위아래 안 걸릴 거예요. 자, 그 정도만 투자해줘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림프 집합관을 풀어주고 순환하게 해준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제가 2가지 림프 마사지 해야 되는 부위 말씀드렸고,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생활의 팁인데요. 잠을 주무실 때 다리 종아리 있는 데다가요, 5cm 정도 되는 베개를 두고 다리를 올리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5cm보다 너무 높으면요, 주무시다가 결국 불편해서 여러분들이 베개를 치워버리거든요. 그런데 5cm 정도는 우리가 그냥 올려놔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베개가 조금 넓은 베개면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자면서 몸을 조금 뒤척여도 그 베개가 벗어나지 않도록 종아리를 올리고 주무시면,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자는 시간이요, 잠은 5시간, 4시간 자도 결국 누워있는 시간은 6, 7, 8, 9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장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다리를 살짝만 올려줘도 다리 사이사이에 물이 안 빠져서 이렇게 부어있는 것들이 술술술술 빠지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 동안 다리를 올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 주무시는 시간인데, 다리를 너무 높게 올리면 막 10cm짜리 베개 큰 거 갖다가 해놓으면은 주무시다가 빼버리니까 5cm 정도. 그 다음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메모리 폼으로 된 베개 참 좋아요. 약간 탄력성도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전혀 불편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다리도 올려놓고 너무 또 푹 들어가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림프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다리를 압박하지 않고 주무실 수 있는 게 메모리 폼 베개 좀 넓은 거 5cm짜리 그거 하나 준비해서요, 주무시면 혈액순환, 림프순환 모두에 정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 림프가 순환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요? 림프에 있는 액체, 체액의 조성이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물질들이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순환하지 않고 자꾸 멈춰 있으면 림프관에 염증이 나고, 염증이 난 곳을 통해서는 암세포가 들락날락하기 쉬워진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3가지 방법, 별거 아닌 거지만 큰 효과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생활 루틴 중에 안 하고 계신 거 있으면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림프순환 잘 하고요, 림프관 염증 없게 해서 암치료 건강하게 꼭 성공합시다. 오늘은 이 순환 프로젝트 3번째 담즙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우리 환자분들이 또 정말로 제대로 순환시켜야 하는 거, 그게 바로 담즙이거든요. 그래서 이 담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그 이야기랑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담즙 순환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담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지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는지 이제 실마리가 나오거든요. 담즙이라는 거는 담즙관을 흐르는 액체를 통틀어서 담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이제 담자가 이제 쓸개 담자여서 우리가 이제 쓸개에서 내보내는 액체를 그냥 보통은 담즙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담즙에서 중요한 거는 쓸개보다는 간입니다. 간. 이 담즙관이라는 것 자체가 간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관이거든요. 이 혈관 주행하고 동일하게 거의 같이 다니면서 간의 전반에 걸쳐서 거미줄처럼 있는 게 바로 담즙관이에요. 그래서 이 담즙관을 흐르는 액이 바로 우리가 총칭해서 담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담즙의 양도요, 여러분, 하루에 보통 식사를 하는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요, 1리터 정도를 간에서 만들어서 직접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1리터의 양의 어떤 물이 나간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것도 많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이 이제 이 담즙을 왜 도대체 특별히 담즙관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분비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담즙이라고 하면은 보통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방 소화를 좀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쓸개 담낭 제거하거나 또는 담즙이 잘 안 나올 때는 지방, 이거 소화가 잘 안 된다. 보통 한 이 정도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담즙액에서의 그 담즙이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어떤 물질이다. 이렇다고 하면요, 굳이 간에서 1리터가량을 만들어서 내보낼 필요가 별로 없어요. 다른 데서도 만들어서 내보내도 되는데 굳이 간에다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관을 만들어 가지고 1리터 되는 양을 내보낸다라는 거는 어떤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담즙액의 성분에 들어 있습니다. 자, 담즙액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지방 소화를 도와준다는 그 물질은 사실 담즙산염이라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물질은 담즙액의 한 2%에서 3%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럼 나머지 98%, 97%는 그냥 액체인 거거든요. 이 액체가 나가는 건데 그냥 액체가 아니라 간은 간에 있는 세포들이 워낙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간의 세포들이 활동을 하는 것, 디톡스한 것, 자, 음식물 소화하면서 내보내야 할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우리 먹는 약물들 같은 경우, 지용성 같은 경우 대부분 간에서 디톡스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간 세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난 노폐물들, 이거는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노폐물이에요. 하는 그 물질들을 실어 나르는 액체가 바로 담즙액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간이라는 게 무게만도 1.2kg이고요. 우리 복부에 부피 한 4분의 1 또는 어떤 경우는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게 간이에요. 간이 이렇게 큰 이유는 우리 화학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쓰레기 배출이, 노폐물 배출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다른 우리 몸의 신체 어느 부위도 이렇게 따로 관을 둬서 청소할 수 있는 액체가 흐르게 안 하고 있는데 이 간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담즙관이라는 거를 간에 거미줄처럼 만들어서 자, 어디에 있는 세포든지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담즙을 순환한다, 담즙을 배출한다는 거는 우리가 먹는 지방, 음식 소화하는 거 단지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 간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담즙, 이 거미줄처럼 간에 있는 이 담즙관이요, 결국은 이 거미줄이 간 입구 쪽에서 하나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배출이 되냐면 이게 결국은 십이지장이라는 우리 몸의 소장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 안에서 일부는 또 재흡수가 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노폐물들은 정말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게 이게 담즙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담즙관이 막혔을 때는 생존이 위태로워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항상 응급실 가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열나고 이것 때문에 스텐트 꽂고 스텐트로도 이 관이 안 열리면은 아예 몸 바깥에서 삽입해서 우리 몸 밖으로 이 담즙액이 나오게 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간의 노폐물이 이게 배출이 안 되면 우리 몸은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담즙이 너무 중요하고 제대로 배출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배출되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럼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 궁금증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제가 이제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은 담즙이라는 거는 간의 디톡스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맨날 저 간 디톡스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간 디톡스 할 수 있나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은요, 하루 종일 우리가 디톡스 노력 안 해도 하는 일이 디톡스예요. 간이 하는 일은. 다만 그 디톡스한 그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노폐물들이 잘 배출되게 하려면 어때야 되냐? 첫째는 노폐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좋겠죠. 이 노폐물이 어디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냐면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약물, 모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노폐물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간 디톡스, 그 다음에 이 담즙순환이 원활히 되고 노폐물을 조금 줄이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으로 물 단식, 물 금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다른 거 안 드시고요. 정말로 물만. 그 다음에 뭐 소금 한 꼬집 정도 중간중간 드시는 거, 그 정도만 하는 물금식을 해주시는 게 사실 간에서 나오는 노폐물도 줄이고 담관 청소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틀 정도 물금식 하는 경우 있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식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담즙이라는 거는 간에서 만들어져서요, 쓸개에 저장해 뒀다가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쓸개에 조금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쭉 하고 펌프질해서 나가면은 이게 시원하게 나가게 되고 뒤에 밀려있던 것도 쭉쭉쭉쭉 들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14시간, 16시간 우리 간헐적 단식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간 청소, 담간 청소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 동안은 이 담즙이 이렇게 움직여서 쓸개에 자꾸자꾸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쓸개에 점점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식사를 딱 하게 되면은 신호에 의해서 쓸개에 가득 차 있는 담즙이 한번 쭉 짜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 원동력에 의해서 뒤에 있는 담즙들도 차차차차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담관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처럼 저녁에 예를 들어 6시나 7시 이후에는 금식 시간 아침까지 지켜주시고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하시는 게 굉장히 담관 청소에는 도움이 되는 식사 패턴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 담즙에 이제 간에서 배출한 노폐물들이 들어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담즙이 결국은 우리 장, 소장 여기로 배출이 되고 결국은 안 좋은 것들은 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을 굉장히 용이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식이섬유들이에요. 자, 이 식이섬유도요,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특히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 이게 이 간 노폐물들을 흡착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음식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 현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미밥이 우리 간 디톡스에는 사실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제 현미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수용성 식이섬유, 이거는 불용성 식이섬유, 뭐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되냐면 나의 식단에 섬유질, 식이섬유 많은 것들, 그러니까 해조류, 채소, 통곡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 음식들을 먹는 것, 한 끼 식단에서 그렇게 드시면 담즙에 있는 그 노폐물들을 딱 껴안고서는 변으로 배출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나는 주로 대부분 채식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채식을 하시더라도요, 좀 주기적으로는 기름이 충분한 음식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담즙이 담낭에서 이 배출이 될 때 기름기 있는 음식이 들어갈 때 정말 시원하게 확 짜지거든요. 그래서 채소만 사실 드셨을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며칠 동안 만약에 채식만 주로 드셨을 경우에는 3, 4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아침 식사 때 올리브 오일이든 코코넛 오일이든 이런 기름 종류 여러분 좀 듬뿍 해서 드시는 아침 식사로,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저녁 동안 안 드시다가 한번 그렇게 기름기가 들어간 음식을 드시면 담낭에 쭉 모아져 있었던 담즙이 한 번에 시원하게 배출되는 담관 청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식만 하는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시고 식사 스케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담즙 순환 이야기 했는데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왜 간만 이렇게 이런 담간이란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의문점을 갖다가 보니까 간은 간만 따로 하수도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담간이고 그거를 흐르는 액체가 담즙이더라라는 거를 인지하고 났더니요. 와,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담즙 순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나의 식사 패턴, 나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하는 시간 가져볼까?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음식에 해조류, 통곡물, 채소들, 충분한 음식들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에 있는 노폐물 항상 제대로 디톡스하고요. 암 치료 건강하게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